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체육도 포함해서요. 게임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게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진입니다. 자, 오늘도 또 아이를 만나고 아이와 만났던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난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 친구입니다. 어머님의 고민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가 요즘에 좀 짜증이 많고 화를 좀 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부모님이나 아니면 같이 사는 이모나 이모부님에게 조금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런 거를 기도를 바꿔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몇 가지 테스트와 수업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아이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친구예요. 평소에 좋아하는 거 있니? 게임. 게임 좋아하는구나. 게임 뭐 좋아해? 클래시 로얄이요. 아, 클래식 로얄? 학원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쭉 게임. 어머님이 9시 이후로는 핸드폰을 꺼놓으라고 하셨는데 10시에 전화해도 핸드폰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너 왜 10시가 지났는데도 핸드폰이 꺼져 있지 않고 켜져 있었니? 막 이런 걸 물어봤더니, 아, 엄마, 우리 핸드폰이 있잖아, 충전기를 꼽으면 바로 켜지는 핸드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확인해보니까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걸 충전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시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이모님과 살고 계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게임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머님이 아이를 훈육을 하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훈육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머님이 그 마음이 흔들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머님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짜증들이 그 이모랑 살아가는 환경에서 오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7살 때,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과 떨어져 살아서 그 당시에 이제 엄마를 만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뭐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 미안한 마음을 좀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희 주변의 어른들은 민준아, 너 힘들지 않니? 너 되게 씩씩하구나. 너 괜찮은 아이구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괜찮았어요. 남들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나만 그렇게 사는지 몰랐고, 어머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머님 스스로를 좀 용서하셨으면 좋겠다. 그 미안함이 있으면 엄마가 어떤 부분을 미안해하는지 딱 알고 그거를 막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다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다. 그게 엄마가 진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과도하게 미안해하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정말 그렇다고, 지금 아이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그 아이를 훈육하기에 앞서서 떨쳐버려야 되는 감정이 있다. 어머니 지금 환경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떨어져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미안함을 갖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다라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간호한 훈육을 올리기가 너무 어려운 반석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애들이 진짜 힘든 거는 우리가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환경이 안정되게 제공이 되고 있다라면 어머니 그거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미안할수록 아이는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른들의 문제로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진실하고 언제나 일치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기프트 카드를 요청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줬대요. 항상 편의점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다가 어느 날 편의점에 이제 기프트 카드가 떨어져가지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구매 방법을 알고 나서 아이가 몰래 이거를 결제를 한 거예요. 이틀에 걸쳐서 20만 원 이상의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머님이 이제 가서 물어봤대요. 이거 혹시 너가 결제한 거니 물었대요. 아이가 절대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시인했다. 이제 왜 그랬어요? 했더니 모르고 내가 그거를 확인만 하려고 눌렀는데 내가 잘 몰라서 눌렀는데 결제가 됐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고, 얘가 모르고 결제를 했으니까 제가 진짜 모르고 한 거라서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렇게 뭐 말씀하셔서, 진짜 그 아이가 모르고 결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네, 그럼요.
당연히 아이가 몰라서 그렇게 했겠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모르고 결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그 게임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기프트 카드를 사용해 봤고 이거에 결제를 하면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캐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아이인데 항상 아이에 대한 절반의 믿음은 획득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전부 다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초에 두고 아이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가장 크리티컬한 질문, 아이가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것, 특히 이제 이모나 이모부 그리고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밖에 나가서도 이 행동이 이어질까 봐 겁이 난다. 근데 특이한 점은 제가 아이를 만나서 1시간 동안 있잖아요. 이 아이가 저를 혹시라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칼로 자르는 거 한번 보여주고 한결이가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한결이 한번 해볼까? 응. 진짜 할 수 있나 친구? 응. 할 수 있으면 주먹. 오케이. 칼 자를 때 중요한 건 일단 장갑 껴야 돼. 오케이?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손이 싹둑 잘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행동을 기민하게 다르게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질대로 보여주는 모습도 있지만 이 기질을 갖고 어떤 환경에 놓이냐에 따라서 이 기질과 환경의 조합에 의해서 아이의 행동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상대방은 왜 그러는데 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 선생님 이게 좋아요 하고서는 바른 모습을 보인다라면 그거는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아이가 휙휙 바뀔 수 있다. 저는 어머님과 이모님과 이모부님이 제공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드렸던 이야기는 사실 훈육에 앞서서 훈육 전에 권위를 찾아야 된다. 근데 권위를 찾으려면 시간을 쏟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살아가는 환경들을 자세히 들여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는 어른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별로 없다. 시간을 쏟아서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적다라고 느껴진다라면 그분이 하는 통제에 대해서 권위도 함께 상실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매니징 하듯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다 체킹을 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 두 가지 사이에 중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갖고 있는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믿고 자유를 주는 거 이거 두 가지가 함께 돼야지만 아이가 신뢰를 받고 있다. 엄마나 어른들이 이렇게 쉬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그 권위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훈육할 때 매우 중요한 가치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한테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걸 요구해야 될 때가 많아요. 지금 너가 이거를 참고 안 하면 다음에 미래에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지금 너가 이런 거 조절하고 너 스스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 더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어. 나중에 더 유튜브를 오랫동안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건 아이에 대한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자, 이걸 테스트했던 게 머시멜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한테 머시멜로를 하나 주고 이걸 아이가 몇 분 동안 참았어요. 그럼 머시멜로 나중에 더 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이 만족 지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고 차후에 봤을 때 사회적인 성공이나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추적조사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게 광풍이 돌았었죠. 근데 우리가 이 머시멜로 테스트에서 한 가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머시멜로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의 부모들의 공통점이에요. 아이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참고 내가 엄마 말대로 힘들어도 지금 구문을 풀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뭔가를 내가 참고 기다렸어. 그러고 나면 엄마 약속한 것이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아이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아이고 저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아이들은
표현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앞으로는 참지 말아야겠다. 아끼다, 똥된다.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하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오늘 저에게 여쭤봤던 질문은 훈육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드리고 싶었던 답변은 훈육에 앞서서 권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쏟아야 된다. 아이와 신뢰의 시간. 아이가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들을 항상 확인하고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엄마는 허투루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느낌은 주되 그 안에 감정을 크게 넣지 않는 것, 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전보다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친구는 이 친구에 대한 가능성을 너무 많이 봤어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교우 관계가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게임을 통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아, 이 친구 그래도 정서 건강하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으로 인정받고 인기가 좀 있는 친구다라고 유추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게임 중독에 대해서 걱정이 될 때는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외로운데 게임을 오래 하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 학교에서는 같이 하고 집에서는 혼자예요. 아, 그래.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해? 태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태민이가 제일 잘해? 오늘 이 친구를 만나서 그렸던 그림은 처음에는 그냥 게임에 나오는 이제 무기를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한테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게임 잘한다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림으로 제가 의사소통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 반응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중에는 너 혹시 지금까지 나왔던 게임 안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뭔가 새로운 거 그려볼 수 있겠어? 라고 제안을 했더니 브롤스타즈에 나오는 새로운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실제로 게임에 나오는 무기 같은 것들을 저랑 한번 같이 만들어 봤거든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라면 어머님들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걱정되니까 게임과 너는 분리해야 돼! 이렇게 떨려뜨리려고 하면은 이제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보다는 중간 관계를 좀 갖고 아이가 게임에서 좋아하는 활동들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걸 통해서 아, 내가 게임에서 느꼈던 이런 자존감들을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나면 이런 단계가 있는 다음부터 서서히 떨어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경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